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 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네, 오늘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몇 회차죠? 9회차입니다. 네, 9회차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근데 8회차 방송 다음에 9회차인데 이게 예민하지 않은 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녹화가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네. 얼마나 오랜만이냐면 네. 8회차까지만 해도 저희가 겨울옷을 입고 있었어요. 봄맞이였죠. 그죠? 봄맞이긴 했으나 그때는 굉장히 추울 때였어요. 네. 근데 봄이 없어. 없어요. 여름옷으로 바로 넘어왔어요. 저희가 거의 몇 달 동안 녹화를 하지 못했는데 봄에 입으려고 옷도 세팅해 놓은 게 몇 벌 있었는데 가을에 입어야 되는데 또 이게 봄옷을 가을에 입으면 날씨가 똑같은데 좀 별로다? 다르죠. 그 SS랑 FW는 색감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저희가 좀 그렇게 녹화만 늦어진 게 아니라 당연히 중간에 업로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지 못했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때 8회차 때 설명을 잠깐 드리기는 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 하면 제가 이제 인성역전이라는 팟캐스트에 패널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대학 교재로 투자를 받게 돼가지고 교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텍스트랑 이제 영상 파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실무를 제가 맡고 있어서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게다가 이제 제가 올해 책이 또 한 권 나오거든요. 예, 미술 책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원고를 빨리 써야 돼가지고 그게 원고가 원래 처음에 얘기 나올 때로는 마감이 3월이었어. 지금 몇 월이죠? 7월이죠. 아직 마감을 못 해가지고 8월 달까지 마감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정말 주 52시간이 다 뭡니까? 지금 주 50 남의 나라 얘기라는 주 52시간 물론 프리랜서한테는 그런 게 없지만 요즘에 제가 보니까 제가 매일 12시간씩 한 주 6일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이게 조금 미뤄진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게 7월 초인데요. 네. 8월 달에 이제 그 원고를 다 마감할 때까지는 저희가 이거를 촬영을 이제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좀 늦어진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8월 달까지 마감을 이제 예정대로 하게 되면 9월 달에 다시 촬영에 들어가게 되니까 업로드하는 속도를 보면 그렇게 늦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기는 한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제 또 무한정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목표가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상반기 내로 그 구독자 수를 1000명을 돌파하자가 목표였는데 네. 사실 우리가 꼬박꼬박 올렸으면은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거의 한 달 못 올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독자 수가 955명? 오늘 확인했는데 조금 있으면 1000명 돌파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1000명 돌파 이벤트라도 해야 할 판에 이렇게 또 늦어진다는 공지를 드리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게 미술책이 또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명화에 대한 이제 명화를 쉽고 재미있게 접하기 위한 그런 요령 같은 거를 이제 저의 경험을 묶어서 이렇게 에세이식으로 쓴 건데 무슨 또 미술책까지 쓰냐며 소설에다가 무슨 심리학 콘텐츠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미술책까지 쓰냐며 쟤는 도대체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내가 생각해도 좀 그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낸 게 그 유시민 씨가 왜 네. 지식 소매상이라고 하잖아요. 본인을. 유시민 씨 정도 제가 절대 될 리 없지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도 좀 그런 거 해보려고. 와. 지식 노점상 어때?
나 지식 노점상으로. 아이고, 잠깐만, 마이크 내가 치면 안 되지. 다시. 응. 지식 노점상 어때요? 좋아요. 지식 노점상으로 제가 노선을 정하고 와. 앞으로 나가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노점상은 아시잖아요. 특징이 허가를 안 받았어. 그래갖고 제가 허가받지 않은 지식들을 이리저리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팔고 다니는데 허가를 안 받는 이유는 받으려면 받아요. 근데 이제 허가를 받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제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좀 쓸데없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매이면 뭔가 자유로운 패키지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이 저 특유의 야인 정신으로 언젠가 뭐 필요해지면은 허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노점상 컨셉으로다가 허가는 안 받았지만 좀 불량품이나 위험한 물건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성비가 좋다는 걸. 네, 지식 노점상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 많이 댓글 같은 거를 달아주시는데 거기에 제가 몇 번이나 외면하려 했으나 여러 번 얘기가 나와서 외면할 수 없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강의를 좀 듣고 싶다고 이거를 언제 한번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강의 행사를 하지 않냐고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러는데 사실 제가 뭐 여기저기 이제 다른 단체에서 섭외가 돼서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애니어그램 강의를 한 적은 많이 있지만 제가 그냥 소설가 김혜경의 애니어그램 강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강의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거 되게 큰일이에요. 네. 그죠? 장소도 빌려야 되고, 뭐, 모집 안 되면 어떡해요. 뭐 수지타산도 맞춰야 되고.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행사를 그렇게 주관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 요청들이 꾸준히 있어서, 이게 이제,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2도 지금, 몇 편 못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1년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안으로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 도사님한테 처음 하는 건데요. 오실래요? 당연히 가야죠.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런 거를 이제 행사를 주최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미리 수요를 근데 조사를 해봐야지. 그럼요. 어느 정도 이게 판이 꾸려질만 하다고 판단되면은 제가 그런 행사를 한번 이제 하반기에 원고 털고 나면은 이제 한번 주최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나는 만약에 강의가 있으면은 소정의 그 강의료를 지불하고라도 나는 들으러 갈 의사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댓글이나 저의 SNS 어디에다가도 저는 가고 싶어요 라고 의사를 좀 밝혀주시면 제가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모이겠구나 이제 이거를 감을 잡아야지 또 행사를 마련을 하니까 꼭 잊어버리지 말으시고 수줍게 개인 메시지라도 좋으니까 인스타, 블로그, 뭐 여기 유튜브 댓글 등등을 통해서 저에게 참석 의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댓글 중에 이제 피드백을 해야 될 게 또 내용이 뭐가 있냐면 그 하트 시그널이라고 있어요. 네. 예, 뭔지 아세요? 듣기만 했어요. 그게 저는 처음에 하트 시그널 하도 이제 하시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드라마가 아니라 저도 맨 처음에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연애 리얼리티래요. 이렇게 짝짓는 뭐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은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반인들이죠. 하트 시그널에서 뭐 누가 멋있다 해서 일반인인 줄은 저는 상상도 못하고 그런 프로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화제가 된 인물들이 있대요. 성격이 보일 거 아니에요. 리얼리티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쵸. 또 연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전문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의 성격 유형을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전 연애물은 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연애를 중점적으로 다룬, 그러니까 그거를 주제로 한 뭐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못 보겠어. 너무 재미없어. 나는. 그리고 막 오글거리고
안 궁금해요. 하나도 누가 누구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그런 우리나라 드라마는 왜 원래 그렇잖아요. 뭐 형사 드라마면 형사들이 연애하는 얘기고 뭐 요즘엔 안 그래요. 근데 예전엔 그랬어요. 의료 드라마면 의사들이 연애하는 얘기고. 그쵸. 뭐 이런 식이라 가지고 제가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학창 시절에는 순정 만화를 그렇게 많이 봤어요. 만화책을 봤거든요. 많이 그때는 봤죠. 웹툰이 없어서 유명한 순정 만화책 몇 개 있어요. 다 보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뭐 꽃보다 남자? 아이, 이런 그럼요. 것도 네. 보셨죠?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한두 번 보기는 했는데 그게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게 제가 요새 바쁘기도 해요. 근데 바쁘기도 한데 이제 바쁘지 않으면은 이제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댓글에다가는 댓글을 남기긴 했는데 솔직해져야 되잖아. 시간 있어도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못 봐요. 재미없어서. 그래가지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대신에 요즘엔 사실 새로운 거 볼 게 없어서 화제가 되는 거를 하나도 본 게 없어요. 저도 드라마 보고 싶은 것들 많았는데 그렇긴 한데 네. 하트 시그널은 궁금하시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서로 보신 분들끼리 댓글로 교환을 해보시는 죄송합니다. 저는 볼 수가 없고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저의 마음대로 네.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을 준비한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 8회차에서 이번 9회차 내용 예고를요. 뭐를 했었냐면 기억나시나요? 네, 정신질환에 대해서. 예, 정신질환까지는 아니고 정신질환은 의사가 얘기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못하고요. 성격 장애. 성격 장애, 예, 맞아. 이게 정신질환이랑 성격 장애랑 헷갈릴 수 있잖아. 근데 사실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긴 해요. 근데 조금 달라요, 정의가. 그래서 정신질환이랑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우리 정신질환이랑 성격 장애랑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엄밀하게 말해서 학술적으로 달라요. 다르긴 한데 사실은 비슷해. 비슷하죠. 비슷할 수밖에 경중의 없어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그 기준을 뭘로 두냐면 인지 장애가 있을 때는 정신 장애로 봐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자기도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몰라. 전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그러면 정신 장애로 보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형법상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스스로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형량을 줄여주는 그런 거를 해요. 그런데 성격 장애는 뭐냐면 인지는 정상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컨트롤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성격이 이상한 거니까. 그래서 성격 장애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정신 장애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려하지 않죠. 그 사람의 그 사람 책임 능력이 100%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이게 애매해. 인지 장애가 있고 없고가 딱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인지는 되는데 성격이 이상한 건데 이게 어느 순간 더 깊어지면 인지도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간에 매우 애매한 영역들이 있고 그런 게 이제 법적으로도 다툼의 대상이 되고 딱 구별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격 장애가 좀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냥 성격의 문제로 보는 증상들인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 좀 되게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그래갖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내용이 많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복잡하겠더라고 이게 말하는 게. 제가 의사의 영역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잡해서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바쁜 상황에 또 여러분들이랑 또 기약 없이 또 좀 오래 있다가 방송을 다음 거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걸로 마무리를 짓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자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피드백도 빨리빨리 못할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이번 편은 좀 가볍게 우리가 떠들어 볼 수 있는 내용으로다가 애니어그램에 대한 내용으로다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준비한 게 첫 번째는 정치인들에 관한 내용이고요.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투표하셨나요? 당연히 했죠. 투표해야죠. 네.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네. 의무죠. 네. 네, 그러면서 이게 정치인들이 작년부터 네. 거의 정치에 해였어요. 뭐 그쵸. 대통령 탄핵 당하고 이제 헌정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이런 막 여러 가지 스펙타클한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아 진짜 뉴스가 드라마보다 재밌다라고 진짜 옛날에는 정치에 관심도 없던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막 옛날에는 사실 모르잖아요. 어디 뭐 도지사가 누군지 알게 뭐야. 그쵸. 관심도 없죠. 그쵸 관심 없었잖아요. 근데 막 지금은 다 알아요. 막 우리 동네 사람 아니래도 저기 도지사가 어쨌든 막 다 알고 너무 이제 재밌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을 주제로 내용을 하나를 준비를 했고 네. 또 하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 미드가 하나 있어요. 미드 시리즈가.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좋아해서 덕질을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이제 풀어놓은 방송에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슬램덩크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그 CSI라고 여러분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그 과학수사대 CSI 과학수사대 그 시리즈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옛날부터 CSI의 그 등장인물들의 애니어그램 성격 분석을 너무 해보고 싶었어. 여기서. 근데 이제 내 생각에 그렇게 대중적일까? 물론 CSI는 정말 미드 중에 미드기는 해요. 이게 뭐 종영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하루도 CSI 안 하는 날이 없어. 케이블에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니악한 주제라서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시간이 여기까지 흘렀는데 또 이제 다음 촬영을 언제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털고 가야 되겠다. 너무 하고 싶어서 난 관심 없다. 하트 시그널이나 해라. 뭐 이렇게 해도 뭐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것부터 털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제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그렇게 두 가지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9회차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죠. 네.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CSI 난 전혀 모른다 해도 애니어그램에 관심만 있으시면 또 재미있게 들으실 만한 내용들로 준비를 했으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지편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네. 뭐 혹시 도사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없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은 공지편은 오늘로 여기서 마치고요. 네. 네. 다음 편에서 제대로 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